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이제 벌써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 또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던 주요 내용들 중에서 시장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좀 관심이 있으실 만한 그런 내용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과 관련해서는 최태원 회장 이제 오늘 대법원 재판 있죠. 노소영 이제 여사와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결론이 또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SK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결론이 좀 나와봐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시장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은 어떤 섹터를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아마 대부분 반도체 아니겠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 말고도 의외인 섹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출발은 좋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내용 보셨겠습니다만 예상치보다 컨센서스보다 20% 이상 더 높은 영업이익을 냈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섹터의 실적이 예상보다 시장 컨센보다 더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는 게 가장 크고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2%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무려 149%, 전력업종도 47%, 석유 가스 업종은 무려 739% 전년 대비 좋아질 것이다. 이런 컨센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 마이너스 23%, 해상운수 마이너스 73%, 항공운수 마이너스 18%, 통신업종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자동차, 운수, 통신 쪽은 상당히 좀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이제 종목별로 좀 나오고 있죠. 보면 LG 디스플레이, LNF, 포스코 퓨처엠 등등등 있고요. 그 증가율 같은 걸 좀 놓고 보면 의외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눈에 여러 개가 좀 띕니다. 사실 SK 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 쪽으로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좀 안 좋은 쪽은 SK텔레콤은 마이너스 25%, OCI 홀딩스 역시 마이너스 25%, 그다음에 SK 지주회사죠 마이너스 23%, 그다음에 엔터의 대장주인 하이브도 마이너스 21% 이렇게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좀 좁혀지시죠. 3분기 어느 시즌 관해서 이번에 어닝이 좀 실적이 좋을 거 예상되는 종목들에서 미리 좀 이런저런 준비를 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좀 이데일리 신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요즘에 환율이 140원대 초반. 그래서 140원대는 이제는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뜨끔하는 데가 있죠. 바로 은행, 금융 지주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금융 지주사들이 작년 이후에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주가가 사실은 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과정에서 주주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기준을 소위 말하는 CET1, 이 보통조 환원 비율을 13% 이상으로 유지하는 걸 어떤 기준을 하겠다 등등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CET1이라는 이 수치가, 이 데이터가 환율이 좀 올라갈수록 좀 불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환율만 올라가면 은행지주들, 은행들, 금융지주사들이 좀 불편해하는 주가에 또 부담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작년 초 이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죠. 사실 최근에 은행주들 움직임이 이렇게 썩 이렇게 좋다. 요즘에 증권주 말고는 사실 은행주들은 조금, 특히 금융지주사들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서 이 CET1 관련돼서 보통조 환원비율 관련돼서 좀 해명을 내놓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환율이 1,500원대만 넘지 않으면 사실은 CET1 우리가 주주들에게 약속했던 13% 이상을 유지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물론 환율이 올라가면 CET1의 비율 13%에 불리하게 가는 거는 맞는데 이 CET1이라는 거, 보통조 환원 비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핵심 자본 비율, 그 밑에를 이제 위험자산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 핵심 자본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단기 순이익,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미치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환율이 좀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이 CET1이 13% 이하로 좀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를 좀 한마디로 걸러서 얘기를 하면 CET1 13% 넘는 안 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 관계없이 많이 벌어서
배당 열심히 할 테니까 금융지주사들 주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권의 주가와 관련돼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어쨌든 강경 일변도로 간다라는 점. 이번에도 이제 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규제의 가장 근간은 대출 규제 이쪽이거든요. 뭐 나중에 뭐 세금 관련된 부분도 나온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때처럼 은행들의 은행들 이제 그 소비자들이 대출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은행들한테 뭐 금리 더 올려, 대출 금리 더 올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저금리 기조에서 이 대출 금리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게 뭐 그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추가적으로 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권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여전히 꽃놀이패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율 때문에 은행들의 어떤 적극적인 배당 이런 부분들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은행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은행주들 바라보기에는 지금 다른 섹터들이 워낙 강한 데가 많아서요. 특히 IT 쪽으로 이런 어떤 은행들의 어떤 해명이 얼마나 시장에서 뭐 먹힐지 이 부분은 좀 또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MSCI 지수 편입. 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통 이게 한 달 전에부터 이제 주가가 한두 달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니까 이제 MSCI 선직 지수 편입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볼만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11월 달 정기 리뷰에서는 APR하고 현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리온하고 LG 생활건강은 이제 편출, 즉 빠질 것으로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10월 달까지의 이제 주가 상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할 텐데 시가총액 컷오프가 한 10조 원대 정도 될 거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APR이요. 어제 기준입니다. 그제 기준입니다. 그제 기준으로 9조 한 2,400억 원.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10조 한 4천억 원 되는데 둘 다 10조 원 전후가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PR은 화장품의 이제 대장주죠. 그다음에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이제 조선주 전반 자체가 뭐 주도 섹터에서 여전히 좀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두 종목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편입 한 45일 전, 그러니까 한 달 반 전 정도부터 발표일 때까지 이 편입될 종목들의 그 주가 흐름을 보니까 6%에서 뭐 많게는 한 18%까지 주가가 올랐더군요. 그리고 올해 이 MSCI 정기 리뷰에 편입된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도 10 플러스 19%. 물론 올해 시장이 좋았던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에 패시브 자금의 이런 어떤 수급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APR이나 마린 솔루션이 되든 간에 또 다른 종목이든 간에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갈 것이다.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우리가 뭐 알고 준비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별 종목으로는 LG전자 얘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LG전자는 참 투자한 분들이 참 마음고생을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좋은 회사죠. 물론 가전 쪽에서는 확실하게 글로벌 탑 티어에 있는 그런 회사이기는 한데 여기도 이제 문제는 뭐 반도체가 됐든 뭐 배터리가 됐든 뭔가 확실한 그런 이 부분이 좀 없다라는 거죠. 뭐 다양하게 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게 뭐 이렇게 화끈하게 뭐가 나오는 게 아직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LG전자가 10만 원대 이 언저리에서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만 4천 원대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이번에 LG전자가 되게 좀 핫한 그런 이슈가 하나 생겼죠. LG전자 인도법인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 뭐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LG전자 인도법인의 이 시가총액이 국내 시가총액을 좀 앞설 정도로 인도에서는 좀 아주 뜨거운 그런 종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9월까지 코스피가 42% 오를 동안 LG전자는 무려 마이너스 9%였는데 이달 들어서, 그러니까 10월 달 들어서 지금 한 보름 정도 됐지 않습니까? 10%가 넘게 12% 정도 오르는 그런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이달 들어서 뭔가 좀 변화가 주가에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반등의 포인트는 인도보변의 상장에 따른 어떤 자금 유입 효과인데 대략 한 1조 8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돈 가지고 LG전자가 여러 가지로 신성장 동력에 뭐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글쎄요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업보다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LG전자가 뭔가 환골탈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LG전자가 10만 원을 넘어서 뭐 15만 원 이상 이렇게 새로운 어떤 주가 레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